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 2절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테러, 국가 간의 충돌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정보작전, 또 사이버 전쟁, 정보 전쟁, 네트워크 전쟁 등으로 다양하죠.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인터넷 등 전자적인 통신망과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상대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무력화, 파괴, 또 마비시키는 공격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이버전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전은 국가급 주체가 군사, 비군사적 작전의 일환으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하는 고강도 정보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와 국방 기반 체계를 공격, 교란, 마비, 파괴해서 정보적인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쟁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해킹, 악성 코드, 전자적 공격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상대의 정보 체계와 지휘 통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또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과 국가 운영 마비를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버전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이버전은 국가 전복이나 전략적인 우위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과 방어를 수행하는 전쟁인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이버 공격 방어는 정보 공작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와 정보 체계를 마비, 보호하는 공방전이 되겠으며, 사이버 정보전은 정보의 탈취와 보호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이버전과 사이버 정보전은 차이는 있죠. 그래서 전자전은 또 전자기장을 활용해서 적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고, 네트워크 작전은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중심 군사작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책 변화를 강요하는 사이버 테러, 해커를 활용한 대리전 성격의 사이버 해커전, 또 여론 심리를 조작해서 정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사이버 심리전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사이버전은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현대전의 핵심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전의 특징은 저비용, 그리고 다주체 전쟁으로서 여러 주체가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전장 어떤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또한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수행되고 공격자 식별이 어렵고 또 첨단 복합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버전은 먼저 사이버 공격은 실제 무력 충돌로 확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는 사이버 테러, 사이버전, 전자전 복합적으로 전개가 되고요. 또한 국가들은 사이버 공격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물리적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 사이버전은 현실 전쟁으로 직결되는 안보 위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전의 핵심 능력은 심리 공작, 기만, 보안, 네트워크 공작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사이버 심리 공작은 정보 유포를 통해서 상대의 여론과 의사결정을 흔들고 내부 혼란을 유도하며, 군사 기만 작전은 이제 허위 정보로 적의 오판을 유발하고 아군의 작전 성공을 돕는 데 있고요. 미국은 그래서 2003년도 이라크 전쟁에서 이 두 유형의 사이버전 능력을 출중하게 보여준 바가 있죠. 작전 보안은 공개 정보까지 포함한 정보 통제로서 작전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되겠고, 컴퓨터 네트워크 공작은 네트워크를 방어, 침투, 공격해서 아군의 정보 체계를 보호하고 적의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전장에는 하여튼 미래전에는 이 사이버 전장을 포함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또 육해공 우주 전장을 포괄하는 사이버 전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사이버 정보 감시 정찰, 사이버 지휘 통제, 사이버 능동 대응을 통해서 위협을 수집 분석하고
전장을 통제하고 적의 사이버 공격을 탐지 차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국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개인 해커, 조직화된 범죄 집단, 정치 이념, 종교 목적의 단체, 또 국가기관 소속의 해커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개인 해커는 취미, 범죄 목적으로서 국가, 군사 시스템을 교란할 수가 있고, 범죄 집단은 정보 시스템을 파괴 조작해서 사회혼란을 유발하기도 하죠. 또 이념적인 단체는 정치, 민족,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격을 수행하고, 국가기관의 해커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이버전을 수행을 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격자의 유형인데요. 사이버 공격자는 군사작전 수행의 정보전 전사, 정치, 경제,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정보기관, 혼란과 정책 과시를 노리는 테러리스트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 스파이와 조직 범죄자, 그리고 해커 그룹, 개인 해커 등은 이제 주로 금전적인 이익과 경쟁, 우위, 명성, 스릴과 도전을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기도 하죠. 사이버 방어는 네트워크상의 위협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침입 탐지, 접근 차단, 피해 복구, 전자파 공격 저지, 위험 분석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방어 체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격을 실시간 탐지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위협 분석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정보 공작입니다. 사이버 정보 공작은 사이버전을 주도하기 위한 핵심 정보 활동으로서 아군의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의 순수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적의 정보 네트워크를 교란, 훼손해서 사이버전 수행에서 정보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전쟁과 사이버 전쟁은 비교적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전통적인 전쟁은 물리적인 무기로 인명, 시설 파괴를 목표로 하고 전장과 피와 식별이 비교적 명확하고 고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이버 전쟁은 해킹, 악성 코드 등 비물리적인 수단으로 국가정보 시스템을 마비 교란하고 전장이 무한한 사이버 공간으로서 피와 식별과 사전 예측이 어렵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쟁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이버전 공격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형 무기는 해킹과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정보 시스템을 침투, 마비, 파괴하는 사이버 공격 수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형태는 논리폭탄, 트랩도어,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바이러스, 웜, 이메일 폭탄, 도스 및 디도스 공격이 있고 대규모 서비스 마비와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MCW라고 자율이동 사이버 무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목표를 탐색, 공격하는 지능형 무기로서 국가 기반 시설을 일시에 붕괴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고요. APT라고 해서 지능형 지속 공격은 장기간에 은밀히 침투해서 국가 방위 산업을 표적으로 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스톡스넷이 있는데요. 스톡스넷은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을 공격해서 원자력과 에너지 시설을 마비시킨 바 있고, 이러한 사이버상의 그 소프트웨어 공격 무기는 교통, 금융통신, 에너지로 확산되는 파이어세일 형태로 해서 국가 기능을 단계적으로 붕괴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형 무기는 전자기, 물리적 수단을 활용해서 컴퓨터와 정보통신 장비를 은밀히 교란, 마비, 파괴하는 공격 수단이 되는데요. 주요 방식으로는 칩 내 악성 기능을 삽입하는 치핑, 또 전자파를 방해하고 기만하는 제밍, EMP,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통한 대규모 전자장비 무력화가 있고, 또한 누설 전자파 수집이라고 해서 템페스트 등은 이것은 비파괴적인 정보를 탈취하는 수단이 되겠고, USB형 전자 충격 장치 등 직접적인 하드웨어 파괴 수단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무기는 네트워크 공격 없이도 국가 기반 시설과 군사 체계를 즉각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버전에 사용되는 하드웨어형 무기에서는 비역학성 무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자파, 레이저 등 비물리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통신과 전자 시스템을 교란, 무력화, 파괴하는 무기들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형 무기가 대부분입니다. 비역학성 무기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잼머는 방해 전파로 통신을 차단하고,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파는 목표물을 무력화하는 디세이블러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EMP 무기는 전자파로서 전자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파괴해서 위성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초광역 전자적 수단으로서 최후적인 사용이 고려되는 어떤 전략적인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전의 실상을 알아보면요. 먼저 사이버 공격은 이미 국가 기반 시설을 직접 위협하는 현실적인 전쟁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발전소, 전력망,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해킹과 디도스 공격, 그리고 스톡스넷과 같은 악성 코드로서 실제 운영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대규모 정전이나 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전자적 제어 시스템의 피해 사례를 보면요. 먼저 사이버 공격은 철도, 전력, 댐, 상수도, 원자력, 교통 등 국가 핵심 제어 시스템의 실제 피해를 초래한 바 있는데요. 웜과 해킹, 악성 코드로 인해서 교통마비, 발전소 파괴, 대규모 인명피해, 원전 기능 마비, 중요 정보 유출이 발생을 한 바 있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의 사이버 취약성이 현실적인 안보 위협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피해와 대비를 알아보면요. 먼저 사이버 피해는 과거의 소규모 해킹에서 벗어나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 그리고 정부 핵심 정보 침해로 확대되고 있고, 해킹 수단도 마찬가지 지능화, 고도화로 되고 있고, 정보통신이 발달로 인해서 피해 규모와 전파 속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정부, 군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는 전담 조직과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대응 전략 수립,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정보전은 앞서 잠시 설명드렸는데요. 이 사이버 정보전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의 탈취와 조작, 보호를 수행하는 전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지휘 통제, 정보 체계를 침투, 교란, 무력화해서 정보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활동도 이제 사이버전으로 볼 수가 있죠. 사이버 정보전으로. 그래서 이것은 자국의 정보통신 기반을 방어하는 동시에 적국의 정보 기반을 공격하고, 정보통신 발달과 해킹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공격 속도와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정보전의 배경은 먼저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등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칩 발전에 따른 디지털 통합, 인터넷을 통한 전 세계적인 연결,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국가 기반 체계의 컴퓨터 네트워크 의존 심화로 사이버 공간이 물리적인 전장과 같은 핵심 작전 전장 환경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정보전의 특징을 보시면은, 이 사이버 정보전은 저비용, 고효율로 수행이 가능하고, 전 세계 네트워크가 연결됨으로써 국가, 비국가 행위자 누구나 공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국경이 또한 모호하고, 전쟁과 범죄의 구분이 어렵고, 공격의 출처에 대한 식별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 인식, 조작이 용이해서 여론과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첩보 수집, 분석 방식과 전수적인 경고, 평가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정보전은 전후반 구분 없이 국가 기반 시설 전반이 상시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 핵심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첨단 과학정보전 시대의 국가정보기관은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의 의도와 능력을 파악하고, 전자전, 사이버전 기술 발전을 추적하고, 국제 사이버 규범을 잘 식별해서 분석해서
국가 안보를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인포데믹스로 인한 사회 혼란, 안보 혼란을 관리하고 수화민과 같은 신형 정보전 양상을 분석해서 대응해야 하며 민간 사이버 영역의 보안 강화와 교육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정보전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8장 3절 전자전 298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국가정보학총론책은 현재 GWP 공무원 학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타 개인과 직접 접촉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문제지는 이제 전자책으로만 나와 있는데 전자책 판매 모든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